안녕하세요. 열심히 반백살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둥이맘입니다. 제 선택이 잘못이긴 하지만 저는 남편과 결혼 후 단 하루도 맘 편히 산 적이 없었습니다. 남편 대신 제가 가장이 되어 돈벌이를 써야 했기 때문에 몸도 성할 날이 없었죠. 그렇게 20년 가까이 고생을 하다 얼마 전 저는 남편이 죽음으로써 그 고생을 보상받게 되었습니다. 애들 아빠이기도 하고 그래도 저와 오랜 시간 부부로 살아왔는데 이렇게 말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렇게라도 제 인생을 보상받을 수 있게 되어 하늘에 감사한 마음이 큽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얼마나 바보 같고 어리석게 살아왔는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니 재미있게 들어주세요.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힘든 게 평범하게 사는 것이라고 하죠. 저는 아주 평범한 가정에 태어나 남편과 결혼하기 전까지만 해도 남들이 너무나 부러워하는 평범한 삶을 살았습니다. 제가 느끼기로 평범한 삶이란 그렇게 큰 문제가 되는 걱정을 하고 살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딱 그리했습니다. 직장도 부족하지도 넘치지도 않은 그런 곳에 다니며 앞으로의 제 삶도 지금처럼 평범하게 바라던 어느 날 저는 저희 회사 계약직 아르바이트생이었던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 사람은 누군데 일주일에 한 번씩 사무실에 출근하는 거예요? 그때 말했던 그 아르바이트생 화가예요? 이번 시즌만 담당하기로 한 디자이너 같아? 실력이 너무 괜찮아서 부장님이 스카우트했는데 자기는 화가의 꿈이 있어서 상업적인 일로 시간 오버하기 싫다면서 거절한 거 있지. 그래서 계약직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만 회의하러 회사에 나오나 봐. 저 사람 모르는 사람이 봐도 예술하는 사람 같이 생겼네요. 머리도 길고 입은 옷도 그렇고 되게 예술가 같아 보여요. 예술가는 무슨 예술가야. 머리 자를 돈 없고 옷 사 입을 돈 없으니까 저 모양 저 꼴이지. 나는 저런 스타일 딱 질색이야. 사실 남편은 누가 봐도 돈이 없어서 너저분하게 하고 다니는 것이었는데 제 눈에는 예술가이기 때문에 자신만의 세상에 있어서 그러는 것으로 보였었습니다. 저에게는 예술 감각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었기에 저는 어릴 때부터 예술 감각이 뛰어난 사람을 너무나도 동경하고 좋아했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다 제 눈에 띈 남편과 어떻게든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어 했었죠. 대리님, 혹시 저 화가분 연락처 아세요? 너무 제 스타일이라서 그러는데 저분이랑 저 연락할 방법 좀 알아내 주시면 안 될까요? 윤주씨, 저런 스타일 좋아했었어? 전 그렇게 대화를 나눠보고 싶으면 오늘 점심 먹으러 갈 때 같이 가봐. 그럼 말 한마디 걸 수 있겠지? 저는 직장 동료의 조언에 따라 사내 식당으로 밥을 먹으러 가는 남편을 쫓아내려갔습니다. 그러고는 혼자서 밥을 먹는 남편 앞에 자리를 잡았죠. 안녕하세요. 저는 경영지원팀에서 일하고 있는 박윤주라고 합니다. 디자인 부서에서 이번 시즌 상품 디자인하고 계시는 안기현씨 맞으시죠? 네, 그런데 무슨 일이시죠? 저한테 무슨 하실 말씀이라도 있으신가요? 그런 건 아니고요. 안기현씨랑 대화 한번 나눠보고 싶어서요. 제가 예술하시는 분들에게 관심이 엄청 많거든요. 죄송하지만 저는 처음 보는 분이랑 밥 먹는 거 불편했어요. 그쪽이 자리 옮기실래요? 아니면 제가 자리 옮길까요? 남편은 엄청 적대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포기를 모르는 저는 이 사람의 심리를 잘 건드려야겠다는 생각에 남편의 본 직업이 화가라는 점을 노렸습니다. 들어보니까 화가라고 하시더라고요. 혹시 그리고 계시는 작품 좀 보여주실 수 있으세요? 제가 미술 작품에 관심이 많아서 전시회도 자주 가고 마음에 드는 작품을 종종 사드리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기현 씨는 어떤 스타일의 작품을 그리시는지 궁금해서 이야기도 나눠보고 싶어요. 미술에 관심이 좀 있으신가 봐요? 그럼 일단 밥부터 다 먹고 나서 커피 한잔 하면서 이야기 나눠보시죠. 제 작전이 먹혀들었는지 남편은 자신의 미술 작품에 관심을 보이는 저에게 경계심을 허물어 주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남편의 개인 연락처를 얻어냈고 남편의 미술 작품을 구매하면서 남편과의 만남을 이어갔죠. 남편에게 사귀자고 먼저 고백한 것도 바로 저였습니다. 기현 씨, 저는 기현 씨랑 연애하고 싶은데 기현 씨 생각은 어때요? 제가 느끼기엔
기현 씨도 저한테 호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거라면 고민 말고 저랑 연애하는 걸로 해요. 근데 윤주 씨도 알다시피 제가 가진 거라고는 그림 그리는 재능 말고는 없는 사람이라서요. 이런 저러도 괜찮다면 우리 연애해 봅시다. 연애하는데 서로의 마음 말고 뭐가 더 필요하겠어요? 돈 때문이라면 걱정하지 마세요. 돈은 제가 벌고 있으니까 기현 씨는 다른 걱정 말고 그림 그리는 데만 열정하시면 돼요. 저와는 정반대였던 남편에게 끌린 저는 그런 남편에게 미쳐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저는 그게 제 발로 무덤을 파고 들어가는 짓인지도 모르고 그저 예술가인 남편과 연애를 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했었죠. 남편과 있으면 저도 예술의 조예가 깊은 사람이 된 것 같은 그런 기분이 좋아서 저도 예술에 취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기야, 우리 연애 시작한 지도 이제 올해로 벌써 4년 차인데 이제 슬슬 결혼 생각도 해야 되지 않을까? 친구들이 나보고 언제 결혼하냐고 난리도 아니야. 결혼은 무슨 결혼이야. 너는 내 지갑 사정 보고도 나랑 결혼이 하고 싶어? 너 지금까지 나랑 4년 동안 만나면서 나한테 받은 게 한 손에 꼽힐 텐데 그걸 알면서도 나랑 결혼이 하고 싶다는 거야? 자기야, 나는 그런 물질적인 거 전혀 신경 안 써. 그리고 나는 자기만 있으면 돼서 돈 같은 거 하나도 필요 없어. 우리 지금까지 만나면서 나 혼자 데이트 비용을 쓰는데 내가 단 한 번이라도 자기한테 뭐라고 한 적 있어? 없잖아. 그래도 연애랑 결혼이랑 똑같냐? 나는 돈 없이 누구 인생 책임지기 싫으니까 나한테 결혼하자는 소리는 하지 말아줬으면 좋겠어. 남편과 오랜 시간 연애를 하는 동안 남편이 저에게 쓴 돈을 다 합치면 50만 원도 되지 않았고 제가 대부분의 돈을 썼지만 저는 전혀 불만이 없었습니다. 저에게 남편은 언젠가는 세계적으로 성공할 화가였기에 그 정도는 제가 감수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남편과 결혼을 했어도 제가 남편을 뒷바라지할 생각으로 남편에게 결혼을 조르기 시작했지만 남편은 쉽게 넘어오지 않았습니다. 자기, 나랑 헤어지고 혼자서 지낼 수 있어? 솔직히 자기 나랑 사귀고부터 돈 걱정 없이 그림 그릴 수 있었던 거잖아. 나랑 헤어지면 자기 일 다시 구해서 일하면서 그림 그려야 되는데 그럴 자신 있냐고. 그리고 자기처럼 나이도 많고 경력도 얼마 없는 사람 뽑아줄 회사가 얼마나 되겠어. 그냥 나랑 결혼해서 평생 편하게 그림만 그리고 살아. 남편이 쉽사리 저와 결혼할 생각을 하지 않자 저는 작전을 바꿔 남편에게 너는 나 없이 못 산다고 주입식을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먹혀 들었던 건지 결국 남편은 저와 결혼을 하겠다고 했지만 산 넘어 산이라고 저희 부모님이 남편과 저희 결혼을 결사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그쪽한테 미안하지만 저는 돈 없고 못 버는 그림쟁이한테 우리 딸 시집 보낼 생각 전혀 없어요. 사람이 양심이란 게 있으면 그딴 걸로 찾아와서 결혼 허락해달라고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엄마, 기현 씨한테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결혼 기현 씨는 하기 싫다는 거 내가 억지로 졸라서 하기로 한 거야. 뭐라고 하려고 너 엄한 사람 잡지 말고 나한테 뭐라고 해. 그래, 네 말대로 남의 집 귀한 자식 잡지 말고 내 새끼나 잡아야겠다. 너 아빠랑 엄마가 이런 거지 같은 놈 먹여 살리려고 지금껏 그렇게 키운 줄 아니? 너 이딴 인간이랑 결혼하고 싶으면 우리랑 연 끊고 내 집에서 나가고 나서 결혼하든가 해. 나는 너도 네가 데려온 이 인간도 꼴 보기 싫으니까 당장 내 집에서 데리고 나가라고. 저희 부모님들에게 결혼 반대를 당하면서도 저는 크게 속상해하기보다는 제가 비련의 여주인공이 되었다는 생각에 빠져 그것마저 즐겼던 것 같습니다. 나 때문에 가족들이랑 사이가 틀어져서 어떡해. 현주야, 우리 부모님들이 반대하는 결혼 억지로 하지 말고 급한 거 아니니까 부모님들이 허락해주면 그때 하는 걸로 하자. 이런 식으로 결혼하면 나 마음 불편해서 안 돼. 너희 어머니 말씀대로 내가 부족한 게 많은 건 사실이잖아. 나는 엄마랑 아빠가 반대해도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예술가랑 결혼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건 미리 예상했어서 사실 그렇게 놀랍지도 않아. 자기야, 우린 앞으로 자기 잘 될 것만 생각하자. 자기만 잘 되면 우리 엄마랑 아빠 태세전 안에서 당신 떠받들고 살 거야. 원래 주인공은
엔딩쯤에 잘 되는 거니까 우리 이 정도는 감수해보자. 저는 훗날 남편이 반드시 세계적인 화가가 될 것이라 생각을 하고 그런 남편을 무시하는 부모님과 연을 끊고 집을 나와 남편과 혼인신고를 올려버렸습니다. 남편은 저와 혼인신고를 하기 전까지도 이러면 안 되는 게 아니냐고 했지만 저는 지금이 아니면 절대 남편과 결혼할 수 없겠다는 생각에 제 마음대로 밀어붙여버렸습니다. 자기야, 우리 좀 더 넓은 집으로 이사 갈까? 내가 그동안 모아둔 돈이랑 전세 대출하면 방 3칸짜리 집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사 가서 방 하나는 당신 화실로 쓰면 어떨까 싶어. 당신 생각은 어때? 돈도 없는데 너무 무리하지 말고 그냥 여기서 지내자. 나는 지금처럼 친구 학원에 나가서 그림 그리면 돼. 내 걱정은 하지 마. 당신 솔직히 친구 학원에서 그림 그리는 거 싫잖아. 애들 시끄러워서 집중도 안 되고 밤늦게 가면 친구 눈치 보여서 힘들다면서. 그렇게 스트레스 받으면서 그림을 그리면 그림이 제대로 그려지기는 해? 작은 원룸에 살았던 남편은 그림 학원을 운영하는 친구 학원에 나가서 눈칫밥을 먹으며 그림을 그렸었는데 그게 마음에 걸렸던 저는 결혼 후 대출로 무리를 해서 남편의 화실 공간을 만들어줄 수 있는 집을 구했습니다. 제가 나름 경력도 있고 회사도 좋은 곳이라 버는 돈이 적지 않아서 남편과 제가 먹고 사는데 큰 문제는 없었는데 남편과 함께 산 지 1년쯤 됐을 때 남편이 처음으로 이세에 관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겠는데 나는 평생 아이 없이 우리 둘이서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당신은 아이 낳고 싶은 생각 있어? 아예 없이 우리 둘이서만 살자니? 결혼하면 아이 낳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지금은 아이까지 낳을 형편이 안 돼서 당장은 못 낳는다고 해도 나중에 당신 잘 되면 그때라도 아이 낳아야지. 우리 둘이서 무슨 재미로 살아. 내가 잘 된다는 보장도 없고 기약도 없으니까 하는 말이야. 당신 말대로 내가 잘 되면 아이를 낳으면 되지만 그게 언제가 될 줄 알고 그래. 그리고 우리 둘이서 살아도 충분히 재밌게 살 수 있으니까 우리 아이는 낳지 말자. 혹시라도 아이가 생기게 되면 당신 지금보다 더 힘들어질 테고 나도 더 이상 그림 못 그릴 수도 있으니까 하는 부탁이야. 남편은 우리 사이에 아이가 생기게 되면 그림 그리는 것을 포기해야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는지 저에게 아이는 낳지 않는 걸로 하자고 부탁을 했습니다. 저는 결혼 전부터 남편과 제 아이를 낳고 싶었기에 그 부탁을 처음엔 받아들이기는 어려웠지만 그래도 당장은 태어나지 않은 아이보다 제 남편이 더 소중했기에 저는 남편의 의견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여보, 나 지금 집중 안 돼서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커피 한 잔 마시든지 아니면 TV라도 좀 끄고 조용히 해줄래? 아, TV 소리가 시끄러웠어? 미안해. 나 지금 바로 준비해서 밖으로 나가든가 할게. 내가 그림 그릴 때 소음에 엄청 예민하다는 거 알면서 주말마다 매번 왜 이러는 거야? 당신 자꾸 이럴 거면 차라리 화실 따로 구해주던가 해. 남편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예민해져 갔습니다. 그런 남편 눈치를 보느라 집에서 숨소리 한번 내기도 힘들었고 집에서는 숨이 막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을 지경에 이르렀었죠. 그런데 어느 날 남편과 식사를 하고 있던 중 음식 냄새에 저도 모르게 구역질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신 설마 지금 이거 입덧하는 거 아니지? 우리 임신 같은 거 안 하기로 약속했었잖아. 재수없게 이게 뭐야? 내가 요즘 스트레스를 받아서 위험을 앓고 있는데 그것 때문일 거니까 임신 걱정을 하지 마. 어떻게 걱정을 안 해? 내가 임신 테스트기 당장 사올 테니까 여기서 딱 기다려. 제발 임신이 아니길 바라며 남편이 사다준 임신 테스트기로 확인을 해보았는데 임신 테스트기에는 보란듯이 빨간 선 2줄이 그어졌습니다. 너무 놀란 제가 화장실에 나가지 못하고 있자 남편이 억지로 문을 열고 들어와 제 손에 들려진 임신 테스트기를 뺏어갔습니다. 이것 봐. 내가 이럴 줄 알았다. 내가 너보고 피임약 거르지 말고 잘 챙겨 먹으라고 했지? 내 말 안 듣더니 이게 뭐야? 임신은 뭐 나 혼자 하는 줄 알아? 피임은 또 나 혼자 하냐고. 지금 누가 누굴 탓하고 있어. 당신은 잘못이 하나도 없다는 거야? 어떻게 보면
당신 때문에 임신한 건데 당신이 뭔데 나한테 큰 소리 쳐? 임신은 네가 하는 거니까 여자인 네가 몸 관리 잘해야지. 왜 남자인 나한테 난리야? 다 필요 없고 더 늦기 전에 당장 병원 가서 애 치워. 당신은 애 낳을 고민은 단 1초도 안 하는 거야? 당신은 당신을 지우는 게 그렇게 쉬워. 누가 그러게 네 맘대로 임신을 하래? 그리고 네 몸에 붙어있으면 네 애지 그 애가 내 애야? 나한테 책임감 불어넣을 생각하지 말고 당장 병원 가서 애 지우고 와. 아이를 낳고 싶어도 남편이 이토록이나 싫어하니 일단은 지워야겠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괜히 제 마음대로 고집부려서 아이를 낳으면 태어나는 제 아이가 불행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병원은 아이를 지우려고 방문을 했는데 제 뱃속에 있는 아이가 쌍둥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처음 발은 처음이라고 하셨죠? 지금 여기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기집이 2개가 있거든요. 지금 쌍둥이를 임신하신 건데 그건 모르시고 계신 거죠? 쌍둥이라고요? 쌍둥이일 거라고는 전혀 상상도 못했는데. 선생님, 그럼 저 중정수술은 조금만 더 고민해보고 결정 내리는 걸로 할게요. 아이가 쌍둥이라고 하니까 지금 당장은 못하겠네요. 제 뱃속에 쌍둥이 아이들이 자리를 잡고 있다는 의사 선생님 말에 저는 병원을 뛰쳐나왔습니다. 중절 수술을 해야 되는 것 자체만으로도 힘들었는데 한 생명이 아닌 2생명을 제 손으로 떠나보내야 한다고 생각하니 너무 괴롭기 때문이었죠. 결국 저는 남편을 설득할 생각으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애 지우고 왔지? 고생했어. 중절수술 그것도 애 낳는 거랑 똑같은 고통이라고 하길래 당신 먹으라고 미역국 끓여놨으니까 챙겨 먹어. 여보, 미안해. 나 애 못 지우고 왔어. 분명 지우려고 했는데 선생님이 내 뱃속에 쌍둥이들이 있다고 하셔서 못 지웠어. 하나도 아니고 둘은 정말 힘들어서 못하겠더라고. 쌍둥이라고? 쌍둥이란 소리 들었으면서도 못 지우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쌍둥이면 더더욱 지웠어야지. 당신 혼자 쌍둥이를 어떻게 먹여 살리겠다는 거야? 나랑 다시 병원 가자. 내가 옆에 있어줄 테니까 나랑 같이 치워. 저희 손을 잡고 이끄는 남편을 말리느라 엄청 애를 먹었습니다. 저는 울고불며 남편의 바지가랑이를 붙잡으면서까지 매달렸어요. 여보, 아이들은 내가 먹여 살릴 테니까 제발 낳을 수 있게 허락해줘. 나 이대로 이 애들 지우면 평생 죄책감에 제대로 못 살 것 같아서 그래. 제발 부탁이야. 쌍둥이 낳으면 당신만 힘들어지는 게 아니라 나까지 힘들어진다고? 내가 왜 그 애들 때문에 힘들어져야 되는데? 나는 아직 아빠가 되고 싶은 마음도 자신도 없으니까 나랑 당장 그 애들 지우러 가자. 여보, 내가 이렇게 빌게. 내가 이렇게 빌 테니까 이 아이 내가 키울 수 있게 해줘. 나 아이들 내가 먹여 살릴 자신 있어서 그래. 당신 보고 도와달라고 안 할 테니까 제발 우리 이 애들 지우지 말자. 거의 하루 종일 울면서 남편에게 사정한 덕분에 저는 뱃속에 있는 2아이를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그날 이후 저와 각방을 쓰기 시작하며 저를 투명인간 취급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화가 잔뜩 난 모습으로 제 방문을 열었습니다. 당신 지금 당장 짐 싸들고 친정으로 들어가. 나 당신 때문에 신경이 쓰여서 그림을 그릴 수가 없어. 내가 뭘 했다고 그래. TV도 안 보고 아무 소리도 안 내고 방에만 있는데 갑자기 왜 그러는 거야? 그리고 내가 당신이랑 결혼하겠다고 엄마 아빠랑 연 끊고 집 나온 지가 2년째인데 근데 어떻게 내가 지금 집으로 들어간다는 거야? 당신이 임신을 했다는 사실 자체가 나한테 신경 쓰이는 일이니까 뭐가 됐든 친정집으로 들어가라고. 당신이 이렇게 있으면 나 10달 동안 미쳐서 그림 하나도 못 그릴 것 같아서 그래. 당신 임신해서 온 거라고 하면 부모님들도 이해해 줄 테니까 제발 이 집에서 좀 나가. 나 어차피 당신 챙겨주지도 못하는데 그러고 있을 바에 부모님들 도움 받는 게 더 낫지 않아? 아무래도 아내인 제가 임신을 하게 되면 남편이 해야 할 일이 늘어나고 책임감도 막중해지다 보니 남편은 그게 힘들고 부담스러운 듯 했습니다. 내가 당신한테 뭐 해달라는 것도 없고 바라는 것도 없는데 왜 그래?
당신은 나 신경 쓸 거 없고 그리던 그림 그리면 돼. 그래 나는 여기서 당신 눈치 보는 것보다 엄마 아빠 집에 다시 들어가는 게 더 힘들어. 제발 내 생각 좀 해줘라. 임신도 네 마음대로 하고 애 낳는 것도 네 마음대로 하면서 이 정도도 못 해줘? 당신이 안 나가면 지금 내가 나가서 당신 애 낳기 전까지 안 돌아올 거니까 그렇게 알아. 남편은 본인이 집을 나가겠다며 저를 협박하는 바람에 저는 결국 짐을 싸들고 2년 만에 친정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네가 여기 왜 왔어? 그 거지 같은 놈 좋다고 우리랑 연 끊고 갈 땐 언제고 왜 갑자기 짐 싸들고 돌아온 거냐고. 너 설마 돈 떨어져서 왔니? 아니면 그 인간이랑 헤어져서 왔어? 엄마, 나 임신했어. 아이 낳기 전까지만 엄마 집에 있으려고 온 거야. 그 사람은 그림 그리느라 나 돌봐줄 수가 없거든. 엄마랑 아빠한테 정말 미안한 일이지만 나 아이 낳기 전까지만 엄마가 나 좀 도와주면 안 될까? 임신은 네가 하고 애도 네가 낳는데 그 인간이 힘들게 뭐가 힘들대? 예술인이 뭐니 하는 인간들은 쓸데없이 예민하다고만 하던데 그게 사실이었구나. 그러든 말든 나는 너 도와줄 생각 없으니까 네 남편한테로 돌아가. 엄마, 나 쌍둥이 임신했어. 우리 남편 절대로 나 안 도와줄 거야. 그럼 나 혼자서 10달 동안 고생해야 되는데 엄마 나 한 번만 도와주면 안 돼? 이러다가 엄마 딸 애 낳기도 전에 죽을 수도 몰라. 어떻게든 저를 집으로 다시 돌려보내려고 했던 엄마는 제가 쌍둥이를 임신했다는 말을 듣고 나서야 저를 받아주셨습니다. 쌍둥이 임신을 하면 6개월만 돼도 만삭이 되니 그냥 돌려보내기엔 걱정이 되신 듯 했죠. 윤수야, 엄마랑 아빠가 이 얘기를 해봤는데 너 애들 낳으면 우리 집에서 너랑 엄마랑 아빠랑 셋이서 같이 키우는 게 어떨까 싶어. 너 그럴 생각 없니? 애 낳으면 애들 아빠 있는 대로 가야지. 어떻게 여기서 계속 지내겠어. 그리고 나도 염치가 있지. 엄마랑 아빠한테 그 이상 도움받기엔 내가 미안해서 안 돼. 윤주야, 그 사람이랑은 이혼해. 애들 낳기 전에 이혼해서 애들 네 호적으로 올리고 엄마랑 아빠랑 셋이 키워보자. 아빠가 일 더 하더라도 네 새끼들 키워준다고 하니까 애들 아빠랑 이혼하고 집으로 돌아와. 들어보니까 그 인간 너한테 남편 노릇도 제대로 안 하는 것 같은데 애들한테 아빠 노릇은 하겠니? 엄마의 말이 맞았습니다. 결혼 후 단 한 번도 저에게 남편 노릇을 해주지 않은 남편이 아이들에게 아빠 노릇을 할 리가 만무했죠. 엄마의 말에 흔들렸던 저는 남편과의 이혼을 고민해 보았지만 평생 골방에서 붓을 놓지 못하고 그림을 그리던 남편을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 고민해 봤는데 나 이혼 못할 것 같아. 우리 남편 분명 실력이 엄청 좋음에도 불구하고 운이 없어서 빛을 뭐 보고 사는 거 누구보다 내가 더 잘하는데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을 버리겠어. 안 그래도 불행한 사람 아내한테까지 버림받으면 얼마나 더 힘들어지겠냐고. 네가 그런 것까지 생각을 왜 해? 너는 너랑 네 애들만 생각해야지. 이제 너는 너 혼자가 아니야. 너 혼자일 때는 네 남편이 뭔 짓을 하든 너 혼자 감당하면 되니까 상관없었지만 네 애들은 무슨 죄니? 너는 지금 너보다 네 애들을 먼저 생각해야 될 때야. 애들도 할머니랑 할아버지랑 지내는 것보다 다른 친구들처럼 아빠랑 지내는 게 더 행복하고 좋을 거야. 그리고 결혼하기 싫다는 사람 내가 억지로 설득시켜서 결혼했는데 내 팔자라고 생각하고 내가 끝까지 그 사람 책임져야지. 저는 불운한 화가인 제 남편을 제가 끝까지 책임지기로 했습니다. 결국은 저 혼자서 남편과 쌍둥이 아이들을 먹여 살려야 하는 게 안타까워 보였던 저희 부모님은 저를 도와주기 위해 결국 친정집에서 10분 거리에 있는 넓은 집을 하나 구해주셨습니다. 안서방, 우리가 자네가 예뻐서 이 집 구해준 거 아니고 안서방 힘들지 말라고 애 키우는 거 도와주는 거 아니니까 일이 잘 안 되려도 우리 윤주한테 짜증내지 말고 애 보는 것 좀 도와주고 해. 우리 윤주 안서방만 바라보며 산 지도 벌써 7년이나 되지 않았니? 그 정도면 안서방이 우리 윤주 떠받들고 살아도 모자란다고 생각하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제가 도울 수 있는 선에서 최대한 도울 테니 장모님은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윤주가 생각보다 강인한 사람이라 혼자서도 잘합니다. 혼자서 잘하는 게 아니라 혼자서 해야만 하니까 혼자 하는 거지. 자네는 언제까지 화가 나는 이유만으로 돈도 안 벌고 집안일에 손도 안 댈 건가? 이제 애도 태어났으니 정신 좀 차리고 살게나. 남편은 도움을 주는 저희 친정부모님에게 고마워하기는커녕 우리 식구 일에 간섭을 한다며 짜증을 냈습니다. 그러던 중 시부모님들이 저희가 이사한 집을 구경하러 오신 적이 있었는데 세상 그 무엇도 무서워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남편은 의외로 자신의 부모님을 엄청 무서워했습니다. 너, 내가 결혼하면 일구에서 돈 벌면서 그림 그리라고 했는데 너 설마 지금까지 일 안 하고 그림만 그리고 있었어? 아버지, 제가 일자리를 구해보려고 했는데요. 지금 제 나이도 있고 대단한 경력이 없어서 일자리 구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너 또 아버지한테 거짓말하는 거 아니지? 너 네 처가 돈 벌어오니까 일 안 하고 집구석에서 그림만 그린 거 아니냐? 아버지가 몇 번을 말했니? 집에서 하루 종일 붙들고 있는다고 해서 좋은 작품 나오는 거 아니라고. 세상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보고 많은 걸 배우고 느껴야지 그림도 잘 그려진다고 했잖아. 아버지가 뭘 하신다고 그렇게 말하세요? 그리고 이 사람이 저 먹여 살린다고 결혼하자고 해서 결혼한 건데 제가 왜 일을 해야 되냐고요. 저는 그림만 그리고 살아도 충분히 바쁘고 힘들다고요. 그래, 애들 낳기 전에는 그렇다고 치자. 지금은 네 새끼들이 있는데 그런데도 너는 이러고 살고 싶어? 아무리 네 처가 돈을 잘 번다고 해도 너랑 애들 둘 먹여 살리기 빠듯할 텐데 정신이 있는 놈이면 막노동을 뛰어서라도 돈을 벌었어야지. 말 대꾸할 생각하지 말고 내일 당장이라도 일구해서 돈 벌어오도록 해. 만약에 너 또 집에서 그림만 그리면 그땐 내가 가만히 안 둘 줄 알아. 시부모님들이 저희 집을 다녀가신 이후 자기 부모 말도 안 들을 줄 알았던 남편은 다음날 바로 막노동 현장에 출근을 했습니다. 평생 그림만 그리던 남편이 몸쓰는 일을 하는 게 안타까웠던 제가 남편의 일자리를 알아봐주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당신 디자이너 경력이 있으니까 디자이너 쪽으로 지원해보는 게 어때? 당신 나랑 결혼하기 전에는 아르바이트 삼아 여기저기서 디자이너로 일했었잖아. 당신 대기업에 스카우트 받을 정도면 지금도 충분히 어디든 들어갈 수 있을 텐데 몸 상하는 일 하지 말고 디자이너의 일 구해보자. 내가 디자이너 하려고 미술 공부한 줄 알아? 내 재능 그런 데다 쓰기 싫으니까 나한테 하기 싫은 일 하라고 강요하지 마. 당신은 내가 이렇게 돈 벌어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란 말이야. 고집불통의 남편은 제 말은 듣지 않고 굳이 힘든 길을 선택했습니다.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해서 그런지 남편은 평소 입에 대지도 않던 술을 마시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남편의 삶이 본격적으로 망가지기 시작했습니다. 또 술이야? 내가 애들 보는 앞에 술 마시지 말라고 했지. 그리고 왜 자꾸 마시지도 못한 술을 마셔? 당신 안 그래도 힘든 일 하는데 술 마시면 건강 금방 나빠진다고. 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내 인생이 지금 누구 때문에 망했는데 나한테 지랄이야. 이게 다 너 때문이잖아. 네가 나한테 결혼하자고만 안 했어도 아니 이 애들만 낳지 않았어도 내 인생 이렇게 되진 않았다고. 또 그 소리야? 내가 애들 앞에서 그런 말 하지 말라고 했지. 술 마실 거면 조용히 입 닫고 마시라고. 나도 당신 투정 받아준 거 하루 이틀이지 계속 이러면 나도 힘들어. 그럼 지금이라도 이혼하든가. 나는 차라리 너랑 이혼하고 혼자 살고 싶어. 당신이랑 이혼하면 나 이렇게 거지처럼 안 살아도 된다고. 내 인생 네가 다시 되돌려 놓으란 말이야. 남편이 술주정이 들어갔지만 저는 이게 다 제가 선택한 일이니 제 팔자라고 생각하고 살기로 했습니다. 매일 술에 의존해가는 남편이 믿기도 했지만 안타까운 마음이 컸던 저는 남편에게 다시 붓을 잡아보기로 권유했습니다. 여보도 이제 할 만큼 했으니까 이제 일은 그만하고 그림 다시 그려보는 게 어때? 아버님이 뭐라고 하시면 그땐 내가 그러라고 했다고 다시 말해줄게. 그러면 됐고
사업이나 해볼까 생각 중이야. 내가 직접 디자인한 옷 공장으로 돌려서 도배를 팔던가 브랜드로 만들어서 내가 직접 팔아볼 생각이야. 당신이 돈이 어디 있다고 사업을 해. 그래 해본 적도 없는 일을 하는 게 쉬운 줄 알아? 개나 차지 말고 당신이 잘하는 거 그거나 해. 또 나 무시하냐? 나 어떻게든 사업 성공시켜서 당신 부모님들이랑 우리 아버지한테 당당하게 보여줄 거니까 나 말리지 마. 그리고 나도 내 새끼들한테 해주고 싶은 거 다 해줄 수 있는 부모가 되어볼 생각이야. 당신을 일단 지켜보기나 하고 내가 당신 꼭 납작하게 만들 생각이야. 남편도 자기 나름대로 아이들에게 아버지 노릇을 제대로 해보고 싶었던 건지 대출을 받아 패션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평생 패션의 패자도 모르고 사업의 사자도 모르던 남편이 사업에 뛰어들어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는데 역시나 남편은 제 걱정대로 보기 좋게 사업을 말아먹었습니다. 당신 돈 어디서 나서 술 사 먹은 거야? 당신 또 이럴까봐 내가 집에 동전 하나 안 두고 나갔다 왔는데 그 돈 어디서 난 거냐고. 애들 방 저금통에서 털어서 샀어. 왜? 불만 있어? 내가 술 먹겠다는데 당신이 뭔데 말려. 너나 잘하라고. 하다 애들 저금통에 손을 댔어. 당신 정말 어쩌려고 이래. 그리고 이건 또 뭐야? 설마 애들 돈 털어서 복권까지 산 거야? 이게 내 유일한 희망이고 내 낙인데 뭐 어떡하라고. 날 로또 되면 당신한테 한 푼도 안 줄 거니까 그렇게 알아. 당신 로또 되면 나도 다 만날 테니까 제발 정신이나 차리고 살라고. 애들이 당신 이러고 사는 거 얼마나 싫어하는 줄 알아? 애들 생각해서라도 정신 차리고 살아야지. 걔네들이 네 새끼지 내 새끼냐? 나한테 아빠라고 제대로 부르지 않은 애들 걱정을 내가 왜 해야 되냐고. 사업에 실패한 남편은 그때부터 일도 하지 않고 그림도 그리지 않고 매일 술에 찌들어 살았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남편은 로또에 당첨되는 것 말고는 자기가 돈을 만질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지 매일같이 복권을 사들였습니다. 그렇게 남편은 아이들이 중학교에 들어갈 때까지 망나니로 살았는데 쌍둥이 아들과 딸이 중3이 되었을 때 저에게 아빠와 이혼을 하라고 말했습니다. 엄마, 그냥 아빠랑 이혼하면 안 돼? 엄마만 아빠랑 이혼하면 우리도 아빠랑 안 살아도 되니까 나는 엄마랑 아빠가 이혼했으면 좋겠어. 그래 엄마. 오빠 말대로 제발 아빠랑 이혼해. 엄마 바보 아니고 왜 저런 사람이랑 같이 사는 거냐고. 돈도 못 벌고 맨날 술만 마시고 로또에 미쳐 사는 사람 뭐가 좋다고 데리고 사냐고. 나는 진짜 어디 가서 우리 아빠라고 말하기도 싫고 부끄러워. 두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남편과 이혼을 하고 싶기는 했지만 남편의 인생이 남편 말대로 저 때문에 망한 것 같아서 차마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저만 아니었으면 어쩌면 남편은 화가로서 꽃이 피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저는 어찌됐든 제 남편을 끝까지 책임지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주말 친정에 들렀다가 집으로 들어왔었는데 집에 있어야 할 남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운아, 너희 아빠 어디 갔어? 설마 아빠 또 술 사러 나간 거 아니지? 아빠 아까 갑자기 소리 지르더니 옷 챙겨 입고 나가던데. 어디 가는지는 안 물어봤어. 나간 지 1시간 정도 됐는데 아직 안 돌아오네. 소리를 지르고 나갔다고? 너희 아빠 또 무슨 일 생긴 건가? 어휴 됐어. 너희 아빠 또 어디서 술 마시면서 복권이나 긁고 있겠지. 어느 주말에 사라진 남편은 그날 밤에도 그 다음 날에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주변을 수소문해도 찾을 수 없었던 남편을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하려고 했는데 딱 그날 아침 현관문 앞에 남편이 남겨둔 두꺼운 봉투에 편지가 한 장 놓여 있었습니다. 3,000원이야. 이 돈으로 애들 대학 보내는데 보태 쓰도록 해. 그리고 이제부터는 나는 나 혼자 살아갈 생각이니까 나 찾을 생각 좀 말아줬으면 좋겠어. 나는 다시 내 인생 찾아갈 거야. 그래도 성공하면 그때 다시 돌아올 테니까 그때까진 잘 지냈으면 해. 그동안 고마웠고 애들이 행복하게 잘 살아. 남편이 남겨놓은 아주 짧은 편지 한 장과 현금 3,000만 원을 쥐어든 저는 남편이 무사하다는 것에 안도를 했지만 출처를 모를 3,000만 원의 돈 때문에 불안하기도 했습니다.
남편을 다시 찾아 나서야 되나 짧은 고민을 했지만 자기 인생을 다시 찾으러 간다고 했으니 알아서 잘 살고 금방 다시 돌아오기만 해 조용히 기다려보기로 했습니다. 남편을 기다린다고 기다렸는데 어느새 10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저도 아이들도 처음부터 늘 셋이었던 것처럼 남편의 이야기를 하지 않으며 지냈었는데 뜬금없이 아들이 저에게 남편을 찾았다고 말했습니다. 엄마, 나 아빠 어디 있는지 찾아냈어. 이걸 엄마한테 말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고 있던 중에 어제 아빠 어떻게 지내는지 내 눈으로 직접 보고 왔거든? 아빠 보고 오니까 엄마도 아빠 어떻게 지내는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그러는데 엄마 내일 나랑 같이 아빠 만나러 갈래? 네가 아빠를 어떻게 찾은 거야? 너희 아빠 어디서 지금 어떻게 지내는데? 그니까 10년 동안 멀쩡하게 살아있기는 해? 아빠한테서 먼저 연락 오기는 했어. 일단 내일 나랑 같이 가자. 엄마가 내일 직접 아빠 보고 이야기해봐. 다음날 아들이 저를 데리고 간 곳은 어느 병원이었습니다. 아들이 저를 병원으로 데리고 가길래 이 인간 몸이 안 좋아서 그동안 숨어 살았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 죽을 때가 돼서 그제야 자식들한테 연락을 한 건가 싶은 생각도 들어서 어느 정도 마음을 먹고 남편의 병실문을 열었으며 병실문을 열자 상상 초월할 광경이 제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어머, 아드님 오셨네? 지금 아버지 기저귀 갈아드리고 얼굴도 닦아드려서 마침 딱 얼굴도 보기 좋고 편안할 때니까 어서 들어오세요. 남편은 전신마비로 움직이지도 못하고 산송장처럼 누워 있었습니다. 간병인으로 보이는 사람이 남편의 똥기저귀를 갈아준 뒤 자리를 비켜주었는데 남편은 간병인이 나가자마자 저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신이 여기가 어디라고 온 거야? 당신 내 돈 훔치러 온 거지? 나 당신한테 내 돈 줄 생각 없으니까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아빠, 내가 엄마 데리고 온 거야. 아빠 이러고 있는 거 엄마도 알아야 할 것 같아서. 그리고 돈 이야기 또 무슨 소리야. 아빠한테 돈이 어딨다고 그래. 남편은 몸도 몸이지만 정신도 성치 않은 것 같아 보여 저는 남편의 손을 붙잡고 남편에게 달래듯 물었습니다. 여보, 그동안 당신한테 무슨 일이 있었길래 여기서 이러고 있어. 다쳤으면 나한테 연락을 했어야지. 그동안 당신 혼자 여기서 얼마나 힘들었겠어. 당신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실종 신고를 해서라도 당신 찾았어야 했는데 당신 혼자 이러고 지내게 해서 미안해. 이제라도 찾아서 정말 다행이다. 제가 눈물을 보이자 경계심이 조금 풀린 남편은 그제야 10년 전 본인이 왜 말도 없이 사라졌으며 어쩌다 전신마비가 되어 있었는지 그리고 병원 신세를 지게 되었는지 이야기해 줬습니다. 내가 집 나갔던 그날 로또 1등에 당첨돼서 나간 거였어. 그 지긋지긋한 집에서 벗어나서 나 혼자 살면서 화가 생활 다시 시작하려고 집 나갔던 거였다고. 그래도 당신이랑 애들만 두 공기 눈에 밟혀서 애들 대학 등록금 정도만 전해주고 와야겠다고 하고 문 앞에 편지랑 돈을 두고 돌아오는 길에 교통사고를 당한 거야. 그리고 그날부터 지금까지 손 하나 까딱 못하고 이러고 누워있는 거였어. 여보, 이렇게 큰 사고를 당했으면 바로 나한테 연락을 했어야지. 설마 돈 때문에 나한테 연락을 안 한 거였어? 당신 돈 욕심 같은 거 없는 사람이었는데 어쩌다 이 지경이 된 거야. 나 언젠가 다시 일어나서 당첨된 그 돈으로 평생 그림 그리고 살 생각이었지. 당신한테 연락하면 애들 키운다고 그 돈 다 가져갈까봐 연락 안 했던 거였어. 나 당신한테도 애들한테도 그 돈 뺏기고 싶지 않았다고. 남편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남편이 너무 한심하고 원망스러우면서도 안타까운 마음도 동시에 들었었는데 남편이 그런 제 마음을 돌아서게 하는 말을 했습니다. 나 살 날 얼마 안 남았다고 해서 다운이한테 연락했어. 내 돈 줘도 내 아들한테 주지 당신이나 딸한테 줄 생각 없으니까 그렇게 알고 내가 죽어도 이 돈 건들 생각하지 마. 내 돈은 오직 다운이만 건들 수 있어. 당신 이 와중에 아들 챙기는 거 진짜 웃긴다. 당신한테도 남아선호 사상이 있을 줄이라고 생각도 못했네. 곧 죽는다고 하니까 평생 혼자서 고생 안 해보다 아들이 먼저 생각났어? 어쨌든 내 핏줄을 이어갈 사람은 우리 다운이밖에 없잖아. 당신은 나랑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이고 답이 있는 시집가면 그만이는데 당연히 저도 아들인 다운이한테 줘야 되지 않겠어? 남편의 말에 눈물이 쏙 들어가 버린 제가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서자 남편이
저를 다급하게 붙잡았습니다. 나 아직 할 말 안 끝났으니까 잠깐 기다려봐. 내 돈 다 다운이한테만 주려고 했는데 당신이 나 죽을 때까지 내 옆에서 간병하면 일부분은 당신한테도 남겨줄게. 어때? 당신 나 간병할 생각 있어? 내가 미쳤다고 네 싼돈 내 손으로 직접 치워. 로또 당첨된 돈 다쳐서 쓰지도 못하고 써봤자 겨우 병원비에만 썼을 텐데 그 돈으로 지금처럼 간병이 쓰면 되지 왜 나한테 해달라는 거야? 나는 앞으로 당신 죽었다는 소식대로 장식 차려줄 생각도 없으니까 그렇게 알아. 뭐, 나 없는 사이 다른 남자 생겼냐? 아니면 너도 뭘 로또라도 당첨됐어? 쥐뿔도 없으면서 왜 자존심을 부려? 당신과는 다르게 나는 능력 있는 여자라 그딴 돈 필요 없으니까 당신 돈은 당신 죽을 때까지 가져가든지 하라고. 왜 그걸로 협박하고 지랄이야? 그리고 당신 한 번만 더 내 새끼들한테 연락하면 그땐 내가 가만히 안 있을 테니까 그렇게 알아? 제가 전신마비로 누워있는 남편을 뒤로하고 나오자 남편은 제 뒤통수에다 대고 오만 욕을 다 퍼부었습니다. 당연히 아들도 그런 남편을 뒤로하고 저를 따라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잘했어. 아빠가 가지고 있는 돈 다 준다고 해도 엄마 절대 아빠 간병할 생각하지 마. 나도 아빠 돈 받을 생각 없고 저런 아빠 보고 싶지도 않으니까 내가 아빠한테 갈 걱정도 하지 마. 그래 다운아, 네 아빠 또 연락 와도 전화 받지 말고 무시해. 아무리 미운 사람이라고 해도 몸이 아픈 사람이라 대화 나누다 보면 쉽게 마음 약해질 수 있으니까 그냥 무시하는 게 최고야. 전신마비로 병원에 누워있는 남편을 만나고 온 지 3달 정도 지났을 때 병원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났다는 연락이 왔죠. 저는 남편에게 말했던 대로 남편의 장례식을 차려줄 생각이 없어서 시부모님들에게 알아서 하라고 했는데 시부모님들도 남편의 장례식을 치르지 않았습니다. 욕심 때문에 외롭게 세상을 떠난 남편은 10년 전 받은 로또 1등 당첨금을 거의 쓰지도 못하고 저희에게 상속을 해주게 되었습니다. 하필 또 남편은 당첨금이 몇십억이나 되는 회차에 당첨이 돼서 제가 남편에게 상속받은 금액만 해도 서울의 강남에 있는 아파트를 사고도 남을 정도였는데 저는 그 돈을 받아도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그 돈 엄마가 받을 자리 충분하니까 엄마 돈 아니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 돈으로 그동안 엄마 못했던 거 다 하면서 살아. 그래 엄마, 다빈이 말이 맞아. 엄마 그동안 혼자서 아빠랑 먹여 살리고 우리 키우느라 엄청 고생했잖아. 지금까지 하루도 못 쉬고 이래도 엄마 앞으로 된 재산 하나도 없는데 그 돈으로 엄마 집도 사고 차도 사고 여행도 가고 하고 싶은 거 다 해. 일단 하던 일부터 그만두고 엄마도 좀 쉬어. 남편이 그렇게 죽어도 눈물은 안 났지만 저도 인간인지라 죄책감은 느꼈었는데 그런 제 마음을 알고 위로해주는 아이들 덕분에 저는 남편이 상속해준 돈을 지금까지 힘들게 살아온 제 삶에 대한 보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일부터 그만두고 집에서 쉬면서 그동안 하고 싶었지만 하지 못했던 것들을 하나씩 해보고 있는 중이랍니다. 그리고 저는 퇴사 후 저희 퇴직금으로 저는 저 혼자 살만한 작은 집을 구했고 남편이 물려준 돈으로 아이를 명의로 된 집을 한 채씩 구매했습니다. 그래도 저에게 남은 돈이 30억이 넘는데 저는 그걸 소중히 쓰면서 아이들과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 생각입니다. 남편에겐 미안하지만 남편이 죽고 나니 마음이 너무 후련합니다. 앞으로 이런 날만 계속되었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신 구독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 글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모두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